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우리는 지금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눈앞에 서 있습니다. 국민주권정부의 123대 국정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세대와 이념에 따른 사회 갈등을 봉합하는 것도 공존동생,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거사의 진상을 규명해 실질적인 명예회복을 지원하고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른다는 보훈의 가치를 확립하여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화요일 날은 제가 부산에 내려갔다 왔습니다. 부산에 왜 갔었냐면 영국에서 이제 앤 공주님이 한국에 오셨어요. 근데 정말 2박 3일의 짧은 이렇게 시간이었는데 저는 되게 감동을 받았던 게 그분이 오셔서 이제 서울까지 오는 것도 상당히 멋있었을 거 아닙니까, 영국에서. 근데 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행보가 무엇이었는가 그러면 부산에 있는 유엔 묘지, 유엔 공원을 가셨습니다. 우리나라가 6.25 때 가장 참전을 많이 한 곳이 미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한 곳이 영국이에요. 영국이 한 8천여 명 이상 참전하셨고 한 1,000여 명 이상이 여기서 전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있는 유엔 묘지에는 영국군이 가장 많이 묻혀 계십니다. 거기서 원래 보통 이제 여왕님들이나 이제 황실에서 오시면 이렇게 동선을 몇 개를 딱 정해 놓습니다. 그러면 뭐 한두 개 이렇게 딱 이렇게 보시고 참배하고 이렇게 가시는 그런 일정으로 짜 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분들의 그 묘역을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서 여기는 뭐 글로스터 부대의 누구 21살의 젊은 참전 용사였구나,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일일이 관심과 예우해 주시는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보훈 선진국, 영국이 왜 그렇게 선진국이 될 수 있었고 보훈과 참전 용사들을 예우하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감동을 받았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현 정부의 국정 과제의 체계도인데요. 일단 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큰 국가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 정부에서는 경청, 잘 듣고 통합하고 또 이제 오픈하고, 그리고 대통령님이 무엇보다 스피드, 성과와 속도와 이런 것들을 강조하시는데 국정 목표가 5개입니다. 첫 번째는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그다음에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모두가 잘 사는 균형 성장, 그다음에 기본이 튼튼한 사회, 5번째가 국익 중심의 외교 안보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보훈부는 첫 번째 과제인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거기 19개 과제 중에서 보훈이 2개의 과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2개의 과제는 이제 뒤에 좀 설명드리겠지만 앞에 설명드리면 2개 과제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을 잘 합당하게 보상하고 예우를 한다는 과제가 하나의 과제이고, 두 번째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보훈 체계, 즉 보훈 문화를 확산하는 그런 2개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과제는 실은 어떻게 보면 정부 사이드에서 할 수 있는 거라면 보훈 문화를 확산하는 문제는 모두의 보훈이라서 오늘 여기 계신 모두들과 함께 우리가 모두 함께 보훈하자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실적은 좀 부끄럽긴 한데 국정과제 만족도에서 아무튼 보훈부가 그 장관급 중에서는 1위를 했다는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이제 보훈부 말씀을 드리면 보훈부가 된 지가 이제 23년도에 됐으니까 얼마 안 됐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보훈부 그러면 원호청 말씀 많이 주시고 또 국가보훈처 말씀 주시고 그러는데 이제 국가보훈부가 이제 23년도에 되었고요. 보통 부를 이렇게 보시면 맨 저희 앞에 된 게 이제 중소기업청으로 있다가 중소기업부가 됐습니다. 근데 부처가 현재 지금 19개 부처 18개 청이 있는데 보통의 경우는 정부 조직법을 바꾸면서 부가 되면 그 다음, 그래서 아마 중소기업 부는 아마 18번째인가,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우리 국가보훈처에서 국가보훈부로 됐으니까 저희가 이제 19번째가 되는 게 원칙 정부 조직법상으로 보면 그게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갔는데 23년도에 부를 바꿀 때 저희 보훈부가 9번째로 이렇게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제 국가보훈부 이름도 아시겠지만 어떤 그 부처 이름에 국가라는 곳을 쓰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이제 이 부처는 아니지만 국가정보원도 있고 이제 국가보훈부 그리고 국자가 들어가는 게 이제 국방부, 국세청 이렇게 국가의 정체성과 국가의 그런 상징 이런 걸 다루는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실은 저는 9번째로 들어간 거로 알고 있고 이제 앞에 3개 부처는 이제 부총리급이다 보니까 뭐 3개 부처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뭐 외교, 법무, 국방, 뭐 행안 그다음에 이제 보훈이 들어간 거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우리가 뭐 보건복지부랄까 건교부랄까 또 뭐 문화 이런 그러니까 가치적인 것과 상징적인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또 잘하라는 의미에서 이제 9번째 부처로 들어가 있다는 그래서 어디 가서는 원호청 얘기하지 마시고 또 반드시 국가보훈부라고 조금 기억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많이 알지만 저 뜻을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게 맨 위에가 해롭다. 그리고 가운데가 이제 눈목자가 있고 마음심자가 있는데 정부의 권력이라는 건 잘해야 되지만 잘못하면 권력은 남용될 수 있고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눈으로 잘 감시를 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사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것들을 아마 하라는 차원에서 헌자를 저렇게 썼다고 저도 저기 헌법 강의에서 들은 거기 때문에 맞습니까? 예, 그렇게 저도 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이라는 게 실은 그런 많은 중요한 것들을 잡고 있는데 제가 왜 헌법 이야기를 하냐면 실은 아까 그 국정과제에도 뭐 5.18 그 거기를 뭐 헌법 전문에 넣어야 된다 이런 그때 이제 뭐 여야가 다 그런 주제도 있었는데 헌법 전문에 우리 보훈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아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려고 하겠습니다. 다음. 헌법 1조 제1항을 보시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가 유공자분들 또 국가를 위한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으면 자유민주주의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헌법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그걸 정해놓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보면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나라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을 할 때 국민과 함께 정책도 만들어 나가고 함께 소통하고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바꿔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제가 이제 헌법 전문 얘기를 한 거는 저희 보훈의 영역이 여기 계신 분들처럼 무슨 제대군이 참전 이것도 있지만 독립유공자분들이 계십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가 거기로부터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이 보훈의 영역이고 또 우리나라가 6.25 때 또 월남전쟁 지금도 이제 북한과 계속 이렇게 교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는 호국의 영역이 있는 거고 또 우리 보훈의 대상에는 4.19, 5.18 이런 민주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외국에 가보면은 보훈부라는 곳이 대부분은 참전용사들 업무로만 규정돼 있어요. 근데 이게 역사와 함께 이제 보훈이 가다 보니까 보훈의 그런 큰 영역의 섹터는 독립, 호국, 민주 이렇게 구성돼 있고 그런 차원에서 헌법 전문에 보면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전문에는 그 3.1운동 그거로 말미암아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고 있다는 걸 명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헌법 전문에 보면은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 이런 민주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뒤로 내려가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해야 한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라는 헌법 전문의 그런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보훈이 담고 있다. 그래서 보훈의 영역이 그냥 뭐 어떤 보상금도 드리고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게 국가의 정체성과 그런 가장 중요한 부분에 보훈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아까 잠깐 제가 2개의 국정과제가 있다고 했는데요. 지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해드린다. 저 사진은 실은 독립유공자 후손 국가 지원에 드렸던 그런 현장인데요. 저희가 아까 제가 이제 모두의 보훈을 하자 이런 말씀은 정부 차원에서는 보상금도 드리고 뭐 기념 행사도 하고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
저기 화면은 그 당시 그 LH 공사에서 독립유공자분들을 위해서 그 아파트를 하나 조금 작은 아파트를 은평구에 지어서 저기에 이제 그 모두 주택에 이렇게 지금 다 이제 가구에 입주해 계시는데 그런 현장을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린 건 뒤에도 잠깐 드려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제 일제감정기에 독립운동을 할 때 많은 분들이 뭐 재산을 팔아서 중국으로도 가고 또 뭐 미국도 가고 하와이도 가시고 또 고려인처럼 멀리도 강제 추방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 그리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 이런 건 끊어야 된다라고 대통령께서 3.1절 때 말씀 주셨는데 실은 독립운동하신 분들의 그 자제분들이 중국에서 이렇게 거꾸로 우리나라에 오셨을 적에 주택이 없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독립운동하셨는데 모든 재산을 팔아서 독립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전수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독립유공자분들이 과연 어떻게 살고 계신가 그랬더니 물론 생활이 넉넉하신 분들도 꽤 계시지만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도 계셨고 고시원에 살고 계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분들의 명단을 다 어떤 복지부나 지자체를 통해서 얻었고 또 이제 정부 사이드에서 모든 거를 주택을 다 지어줄 수는 없기 때문에 LH랑 잘 협조를 해서 그 특히 이제 서울 지역의 고시원이랑 반지하에 많이 살고 계십니다. 지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집은 허름해도 그래도 농막이 있는데 서울 쪽에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해결해 드리고자 LH랑 같이 했는데 또 저를 이제 보시면 어젠가 그제 또 제가 농협이랑 무슨 뭐 행사를 했는데 텔레비에서 저를 봤다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또 최근에는 농협이랑도 행사를 해서 어르신들 그 여러 가구들에 또 이렇게 집마다 이렇게 음식을 직접 이제 식사 같은 걸 배달해 드리는 그런 농협이랑 그런 행사도 했었고 또 저 어제는 이제 17사단이 저기 인천이랑 강화 쪽에 있는 건데 17사단에 다녀왔습니다. 그쪽은 이제 LG 생활건강이랑 같이 해서 이분들 이제 생활 필수 필품, 그러니까 뭐 샴푸, 이렇게 뭐 목욕 이런 것도 선물을 참전용사분들 한 1000여 명 인천과 부평 지역의 어르신들 모시고 직접 드렸는데 그분들에겐 그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17사단의 장병들이 직접 참전용사분들을 집에서부터 모셔와서 군악대 행사도 해드리고 일일이 예우해드리고 식사까지 대접해주는 것은 그분들을 예우하는 것도 있지만 국군 장병들이 그거를 봄으로써 어른들을 어떻게 우리 6.25 참전용사들의 그 용기와 기백을 어떻게 잘 이어나가야 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큰 울림이 된 그런 행사였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정부 사이드에서만 할 수도 있지만 모두가 제가 보훈하자는 이유는 각 기업이면 기업에 맞는 성격대로 그러면 어떤 자원봉사는 자원봉사에 맞는 성격대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을 위해서는 무언가 같이 무엇을 해야 된다. 그것은 우리의 또 책무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런 거였고 두 번째 과제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보훈체계라고 해서 저거는 이제 밑에 코리아 메모리얼 페스타 이렇게 돼 있는데 저게 약간 엄청 대한민국 요즘 막 K-팝, K-문화 엄청 많지 않습니까? 저렇게 우리가 접근한 이유는 이제 연세가 좀 드신 분들 죄송합니다. 이제 보훈에 대해서 이제 이런 거 많이 아시는데 젊은 세대들은 딱딱하게 옛날처럼 뭐 현충일 행사하고 기념식 하면 좀 너무 좀 이렇게 좀 차분하고 이래서 그게 그들에게 와닿지 않는 그런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페스티벌 저게 이제 엄청 유명하신 이제 K-팝 스타들이 다 나와서 뭐 재즈 가수 그다음 온갖 유명하신 가수들이 나와서 저기 한강 공원에서 이제 엄청난 많은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다고 저걸 전체 보험 프로그램만 하면 엄청 지루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래를 불러가면서 가수들이 보훈이 왜 중요한지 그다음에 호국 보훈의 달이 우리가 누구를 기억해야 되고 어떻게 그분들을 예우해야 되는지를 아마 음악과 이런 걸 통해서 축제를 통해서 이렇게 했던 그런 장면인데 저거는 왜 그러면 보훈은 어떤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렇게 또 즐기면서 너무 엄숙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보훈이 실은 기존에는 너무 엄숙해서 보훈 행사 가면은 뭐 다 검정색 옷을 입고 막 이렇게 검정색 넥타이를 하고 또 뭐 묵념할 때 잘못해 눈을 뜨면 안 될 것 같고 또 어디 또 잘못 행동을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엄중함과 엄숙함이 있는데 보훈이라는 영역은 저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보훈을 해야 되는지를 젊은 세대들에게는 저런 식으로 좀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하겠다 해서 기존의 영역은 기존의 영역대로 하고 또 저런 영역들을 새로 많이 발굴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과제를 저희가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보훈의 의미와 정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독립, 호국, 민주 이렇게 영역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가 6.25 당시에는 그 1인당 국민소득이 한 $100 미만이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36,000? 한 이 정도 되죠. 36,000이 넘고 이렇게 잘 살게 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번영과 풍요의 그 밑에는 그 많은 사람들의 우리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저걸 다 설명드리진 않아도 아마 보시면 다 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독립운동 그 일제강점기에 진짜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이렇게 독립운동하신 분들의 그런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6.25가 있었고 월남이 있었고 4.19가 있었고 5.18이 있었고 또 지금의 민주화도 있고 천안함과 제1연평해전, 제2연평해전 또 연평도 포격도발 등 많은 저런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다. 그리고 미국에도 이제 그 큰 한국전 참전 기념공원 가보면 Freedom is not free라고 자유는 그냥 이렇게 거저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들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의 번영에는 국가용자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독립유공하신 독립운동자들의 유족 보상을 이 정부 들어서 확대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지금 독립운동을 하면 이렇게 우리가 그 1945년 이전에 돌아가신 분들과 이후에 돌아가신 분들의 보상이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돌아가신 분들은 3대까지 보상을 해드렸고 그 이후에 돌아가신 분들은 2대까지밖에 보상을 안 해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예전에는 원래 다 3대까지 하다가 유신 정권 때인가 아무튼 이게 갈렸다는 제가 그런 이제 독립유공자분들의 그런 민원이 되게 많으셔서 이번은 어떤 사망 시점과 관련 없이 독립운동을 하면은 3대까지 보상을 전제로 한다. 왜냐하면 독립운동하신 분들은 대부분 1대 때는 보상을 못 받고 돌아가셨거나 또 너무 늦게 우리가 발굴포상을 해서 실제 3대라고 하지만 3대가 다 받는 분은 최근에 생존해 계신 지금은 이제 생존 애국지사가 4분만 살아 계신데 그런 분들 빼고는 독립운동하신 분들이 거의 1대 2대가 보상을 못 받으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로는 3대라고 하지만 그렇게 3대까지 내려가야지 한 세대 정도 또는 2세대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망 시점과 관련 없이 모두 3대까지 보상을 하기로 했고 또 이제 원래 독립운동하신 분들은 엄청 많은데 그 실제 포상 받으신 분들은 한 8만 9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중에서도 뭐 이렇게 우리가 발굴 포상을 하다 보니까 유족이 안 계셔서 유족이 이북에 계시거나 또 돌아가셨거나 그래서 보상 못 받으시는 분들은 실은 보상 받으시는 인원은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제 자료를 통해서 발굴 포상하다 보니까 이미 이제 포상을 받으려고 했는데 뭐 한 4대쯤 내려오면 보상금을 받으실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발굴 포상을 하면 그 세대로부터 그 다음 세대 2대까지는 보상을 하자. 그래서 저렇게 하게 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떤 그 일제 친일 잔재 청산을 말끔하게 안 했기 때문에 지금도 보면 독립운동하신 분들은 3대가 망하고 어려운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고 친일하시는 분들이 잘 사는 뭔가 불공평한 이런 거를 조금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친일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친일재산 환수도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독립운동하신 분들이 최소한 쓸쓸히 고시원에서 또 지하방에서 사는 것들은 방지하기 위해서 실은 저런 정책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년 600명 이상씩 저희가 자료를 발굴해서 또 포상하고 있는데 뭐 옥고를 치르고 뭐 6개월 이상 옥고를 치르신 분뿐만 아니라 보면은 뭐 외교 활동을 통해서 독립운동하신 분들도 있고 또 독립자금 군자금을 모아서 독립운동하신 분들도 많은데 그런 것들이 잘 기록에 남아있지 않아서 포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AI 시대가 되고 많은 자료들이 서로 막 복합이 되면서 자료들을 많이 찾을 수 있고 또 뭐 일본이나 이런 데도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자료를 공개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자료들을 찾아서 지금도 발굴 포상을 하고 있고 친일재산 환수 문제는 실은 법무부 업무인데 저희가 예전에 언젠가 친일재산 환수를 하다가 멈췄습니다. 5년 정도 하다가 그게 이제 끝났는데 지금도 여전히 친일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다시 하겠다는 그런 이번에 법령을 개정해서 법무부와 함께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이제 유해 보안과 사적지 관리 문제인데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특히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아직도 저희가 모셔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 선생님께서 유언을 남기기를 내가 죽으면
내 뼈를 하얼빈 공항에 묻어두었다가 국권이 회복되면 내 그 유해를 반장에 다오, 이런 유언을 남겼는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 책무를 느껴야 됩니다. 저도 그 안중근 유해 발굴을 위해서 지금도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아직도 그 중국 측과 또 북한과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못 모셔오고 있는데 저는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저분 안중근 의사, 우리 모두가 영웅으로 생각하는 안중근 의사 유해는 반드시 모셔오도록 그렇게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도 이제 네. 그리고 이제 국외 사적지 말씀인데, 국외에는 실은 이제 뭐 외국도 많고 중국도 많고 사적지가 많은데 그것도 역시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사적지가 방치되어 있고 우리가 관리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도 저는 이제 중국 대사관도 쫓아가고 찾아가서 우리의 역사 사적지들이 저렇게 방치되거나 또 훼손되거나 그게 이제 어떤 그 표기가 이제 대한민국으로 표기되지 않거나 이런 문제들도 반드시 바로 세워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아까 보니까 카자흐스탄에서 오신 분도 계신데, 우리가 카자흐스탄에서는 홍범도 장군님도 모셔왔고, 또 최근에 대통령님께서 몽골을 가셨는데 몽골에는 이태준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태준 선생님은 의사 선생님인데 그 당시 이제 의사로서 몽골을 가셔서 몽골의 그 왕실의 모든 사람들을 치료해 줬을 뿐만 아니라 몽골의 의학적인 의학 박사로서 독립운동도 하시면서 그런 역할을 하셔서 이번에 이제 한국과 몽골의 그런 친선 관계에 그 이태준 박사님께서 큰 역할을 하셨다. 그렇게 뿌려놓은 씨앗들이 계속 이렇게 열매를 맺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각 세계와의 그런 관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독립의 가치를 높이겠다는 것이, 올해가 이제 60만세 운동 100주년이었습니다. 60만세 운동으로 이제 신간회가 창설되고 그러는데, 이제 이거는 독립운동이 좌도 있었고 우도 있었는데 그 당시는 이제 좌우를 떠나서 독립운동을 하겠다는 그런 큰 차원에서 이 실은 60만세 운동 올해가 100주년인데 이 행사를 잘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또 올해가 김구 선생님 탄생 150주년입니다. 저건 이제 유네스코에서 올해를 김구해로 지정을 했는데, 이제 유네스코가 각 나라마다 이렇게 지정하는 게 참 쉽지는 않은데 올해가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김구 선생님께서는 그 당시 문화 강국을 꿈꾸셨어요. 제가 이제 이걸 다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김구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우리의 부력, 그러니까 부는 그 사람들의 생활을 풍족할 만 하면 된다. 그리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 하면 된다. 다만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일제 강점기 그런 어려운 시대에도 어떻게 그 당시에 문화의 강국을 꿈꿨는지, 그리고 그 문화의 강국이 지금의 대한민국에 있어서 우리가 그 K 문화를 그 주도하고, 저는 BTS 이런 거 볼 때마다 엄청 마음이 뿌듯한데, 그때 그 소원이 김구 선생님이 그때부터 우리가 부와 강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문화의 힘이라는 이런 강조를 하셨고, 그것이 이제 김구 탄생 150주년에 저희가 큰 컨셉을 가지고 문화 강국으로 대한민국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건 넘기고 제가 이제 또 여러 가지는 있지만 효창공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창공원은 드라마 중에 오소매 붉은 끝동, 아마 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이제 효창공원이 원래는 그 무뇨세자가 돌아가셔서 거기 묻어놓은 원래 왕실의 묘였어요. 그리고 그 이제 어머니 그 의빈까지도 거기 모셨었는데, 나중에 이제 일제가 거기가 강점기에 거기를 약간 이렇게 뭐 운동장처럼 이렇게 맨 처음에 거기서 그렇게 만들었다가 나중에 이제 그 김구 선생님께서 이제 임시정부에서 돌아오고 나서 거기에 그 삼의사라고 그래서 백정기 의사랑 윤봉길 선생님 또 이봉창 선생님의 삼의사를 거기다 모시고, 그리고 안중근 의사의 가묘도 거기다 이렇게 모셔놓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 임시정부의 그 임시정부에 가장 높으셨던 그 이동영 선생님이나 차리석 선생님 이런 분들도 지금 효창공원에 묻혀 계시는데, 효창공원 옆에 이제 효창 운동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 효창공원을 저게 지금 이제 국가보훈부나 국가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 용산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그 우리의 그 저렇게 성역화된 저런 곳을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 해서 지금 서울시랑도 협력을 하고 있고, 어제 장관님께서도 서울시장과 잘 만나서 말씀을 나눠서 저는 이제 이 정부 내에서 효창공원을 그 김구 선생님과 안중근 선생님과 또 윤봉길 선생님 그런 훌륭한 분이 모신 그곳을 잘, 그렇다고 이제 주민들이 거기가 묘지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대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운동장은 축구장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저걸 잘 개발을 해서
효창공원을 국립화하고 또 저것을 성역화하는 그런 작업을 이 정부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우리 보훈 가족들이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국립묘지는 지금 계속 이렇게 확충하고 있고, 국립묘지에 잘 모시는 이유는 정부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잘 모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여기도 몇 분이 이제 아버지가 참전용사라는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참전용사분들은 저희가 그 본인들에 대한 참전수당도 올리고 또 그 배우자에 대해서 생계지원금도 드리고 저분들의 유지를 잘 계승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회원을 확대하는 등 참전용사를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쓰겠습니다. 또한 제대군인분들은 예전에는 가산점이 있었지만 이제 가산점이 위헌 판결을 받아서 남성이 군대 갔다 오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들이 군에 갔다 온 거에 대한 사회적 기회 손실에 대한 뭔가 보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 복무한 만큼 나중에 사회에 돌아왔을 때 호봉이나 임금에 그런 것들도 반영하고 지금 저희가 아직 발표는 못하겠지만 그 어떤 기한, 청년 정책의 기한도 연장해서 군 복무로 인한 그런 기회가 박탈되지 않도록 그것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주화 유공자인데요. 저희가 이제 민주화 그러면 4.19가 있고 또 5.18이 있는데 또 그 이외에도 박종철, 이한열 이렇게 지금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앞당긴 그런 민주화 유공자들은 현재 지금 법이 본회의에 올라가 있습니다. 저게 통과가 되면은 그들 중에서 모두는 아니고 사망하신 분들 그리고 부상당하신 분들에 한해서 그들의 의료 지원, 양로보호 이렇게 민주화 유공자들을 위해서 독립, 호국, 민주 균형된 우리 정부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에 있었던 그런 보훈의 영역들을 명확하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그다음에 이제 병원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우리 보훈 가족들이 이제 너무 연로하셔서 저희가 6개 보훈병원이 있는데 6개 보훈병원 갖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위탁병원까지 2,000개까지 늘려서 모든 보훈 가족들이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한민국이 6.25 때 22개 참전국들이 오셨습니다. 근데 저기 16개는 이제 전투 지원을 하신 거고 6개는 의료 지원을 하신 건데, 비록 의료 지원이라 하더라도 인도 이런 데는 많은 분들이 사망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의료 지원할 때는 전쟁 그 근처까지 가서 의료 지원을 해야 하게 되기 때문에 뭐 랑가라지 중령이랄까 많은 인도의 그런 참전 용사분들도 실제 의료 지원이라 하지만 많은 분들을 실은 같이 22개 참전국에서 같이 싸워줬고 22개 참전국이 지금도 저희와 계속 이렇게 연락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뒤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 전투 지원과 의료 지원국 말고도 물자 지원국이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 물자 지원국은 64개. 그러니까 그 당시 아마도 국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의 한 80% 이상 정도가 우리 대한민국이 어려웠을 때 유엔의 이름 하에 대한민국을 도와줬다. 그래서 저거를 보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뭐 키바 활동이나 이런 걸 하실 적에도 어떤 그런 개인적으로 자원봉사도 있지만 저는 참전의 의미를 가지고 그분들과 같이 연락을 하시고 연결하시고 또 필요하시다면 저희 정부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가운데서 좀 역할을 해드릴 테니까 아까 뭐 대사님과 또 대사님 사모님들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저분들에게 이제 보훈의 영역으로 같이 접근을 한다면 제가 보기엔 더 많은 자원봉사와 더 많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부산 유엔묘지입니다. 부산 유엔묘지는 저렇게 현재도 한 5,000명 이상이 이렇게 안장이 돼 계시고, 저 땅은 실은 유엔 땅이긴 하지만 저 나라에 계신 분들이 외국의 정상들이 오시면 대부분 저쪽을 가십니다. 왜냐하면은 본인들의 참전 용사분들이 여기 묻혀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제2의 고향이다 대한민국 이렇게 말씀하시고, 원래는 그 당시에만 묘지가 이렇게 구성돼 있었는데 사후에도 내가 내 전우 옆에 묻히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지금도 그 신청을 받아서 또 배우자가 같이 나의 남편 옆에 묻히고 싶다 그러면 지금도 사후 안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이따 영상으로 또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로 국제적으로는 지금도 유엔 참전 용사들을 1년에 4번 정도 이렇게 저희가 초청을 드리는 재방한 행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너무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그 현지에 22개 참전국에 가서도 저희가 보훈 행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엔 참전 용사 여기에 안장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가 안장해 드리고 있고, 또 해외에는 참전 시설물을 건립해 드리고 있고, 또 그들의 생생한 그 증언록을 아카이브를 통해서 증언록을 현재 지금 아카이빙 작업을 하고 있고, 특히 저런 참전의 역사들이 그 당대로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미래로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후손들을 초청하거나 그 현지에 가서 후손들 간의 교류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유엔 참전국 글로벌 아카데미라는 사업은
이게 이제 개별 어떤 그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학교와 학교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이제 한국에 있는 한빛고등학교다. 그러면 영국에 있는 글로스터셔에 있는 스트라우트 고등학교랑 학교를 자매 연결을 시켜줘서 현재는 한 80여 개 학교가 이제 저 사업을 시작한 지가 3년 정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여러 학교들을 연결을 해서 어떤 그 학교 간에 계속적으로 수업을 통해서 또 멀리 요즘은 이제 온라인 영상 이런 게 잘 돼 있기 때문에 수업을 하고 편지를 쓰고 현장을 가보고 그래서 그 가치를 계속 연결시키고 연장시키는 그렇게 글로벌 아카데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매우 고무적이고 그 가치들이 미래 세대로 이어지는 좋은 이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Di un primo ministro in visita ufficiale, un primo ministro italiano in visita ufficiale in Corea. 네, 어제 저는 현충원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순국 선원들에게 인사를 드렸을 참배를 했는데요. 그때 저희가 보훈부에서 작은 앨범을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앨범에는 지난 그 한국 전쟁 때 이탈리아가 보냈던 의료진이 어떻게 활동했는지를 담고 있었던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사진이었고요. 또 그렇게 오래된 역사를 이렇게 잘 기억해주는 한국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참전했던 내용이고 of Italian contribution to the Korean War. 병원이 있던 장소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아까 앵공주님 만났던 이야기, 또 이탈리아 조르자 총리님 오셨을 때, 그리고 또 이제 스웨덴 왕세이 오셨을 때, 그리고 이제 뭐 몇 가지 사례만 들었는데 그렇게 정상들이 오셨을 적에 우리가 그 공공의 외교라는 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그 서로 간의 통상무역 기브앤테이크라면 보훈이라는 것은 감사드리고 옛날을 기억해드리고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국익에 직간접적으로 저는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런 분들 오시면 가장 먼저 제가 보훈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그게 우리가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보훈이 저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Thank you so much to your team. 용기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So on behalf of Innovation, and today and also observe the recently And 75 years ago, I had to take back sins. But today I see a vibrant and new ally nation, and we're taking place leading those soldiers.
번째는 이제 올해가 가평 전투 75주년이었습니다. 그 영련방 분들이 실은 가평, 임진강, 설말에서 많이 돌아가시고 참전하셨는데 매년 저희는 1년에 4번 정도씩 저렇게 참전 용사분들을 모시고 또 그 나라에 참전을 결정해 주신 그 나라에 감사하고 참전해 주신 참전 용사께 그 후손들께 감사하는 이런 행사를 하고 있는데 뭐 자세한 내용들은 시간상 다 설명을 드리지 못하겠지만 각 나라에 그 지금도 그런 감사한 마음을 76년이 지났지만 전하고 있습니다. 두 용사님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며 지금부터 대한민국이 모시겠습니다. 참전 용사의 유해가 입국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ขณะนี้อัฐิของทหารผ่านศึกสหประชาชาติกำลังเข้า 세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올 사례는 이제 태국과 프랑스의 유엔 참전 용사분들이 나중에 돌아가시고 사후에 부산에 안장되는 모습인데 인천공항이 이제 첫 관문이니까 인천공항까지 직접 그 영전을 맞으러 나가서 여기서부터는 대한민국이 모시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산에 이렇게 안장드리는 그런 행사를 하는데 저기는 이제 불원슨 사령관님도 그 몇 명 안 되지만 직접 오실 정도로 그만큼 상당히 그 나라와의 관계에 있어서 제2의 조국처럼 정부가 대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용사이기도 하고 보화원을 세워서 우리 전쟁 보화를 잘 보호해줄게요. 인테스파의 아스마마오 용사님, 여러분 따뜻한 환영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 한 박수. 환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좋은 우정을 쌓아서 참전 유공자분들이 이뤄주고자 했던 것을 꼭 배워가는 건강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건 마지막 영상이었는데요. 대한민국을 지켰던 그런 소중한 가치는 결국 미래 세대들에 잘 전달되어야 합니다. 아까는 그 에티오피아 강유합창단이 지금도 아직 한국에 있습니다. 그 에티오피아 이야기를 잠깐 하면 에티오피아 그 강유부대는 원래는 황실의 근위병, 그러니까 그 우리로 말하면 황제를 지켜주는 그런 근위병이었는데 전쟁이 끝나고 돌아갔을 때
이게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렵게 지금 에티오피아에서 생활하고 계시고 그래도 우리는 그들을 잊지 않고 지금도 에티오피아를 위해서 뭔가 참전비도 해드리고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드리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저 학생들이 한 달 정도 이제 한국에 체류하면서 한 50명 정도가 왔는데 그때 이제 LG 후원으로 이렇게 오셨는데 저분들이 이제 저는 이제 불찬 아닙니다. 진가자도 가고 교회도 가고 각종 행사를 돌아다니면서 대한민국에서 저분들에게 우리 참전용사 후손에게 따뜻한 그런 정을 이렇게 보내주는 걸 보면서 너무 감동적이었는데 그런 좋은 가치는 미래 세대에게 연결돼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국가보훈부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도 아까 그 키바나 또 각종 활동을 통해서 우리 국제보훈도 같이 해주시고 또 우리 모두가 보훈하는 그런 알찬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